안녕하세요, 선돌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그 전에 요즘 이제 제가 구독자분이 뭐 한 분씩, 두 분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, 이제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한 분씩, 두 분씩 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댓글이 달렸다는 알람이 떠서 무슨 댓글이 달렸지 하고 확인을 해보는데,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영상에서 이 소매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, 그러니까 이게 제 습관인데, 약간 계속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잡아 빼서 손을 집어넣는 버릇이 저한테 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그 다이어리 노트 이런 거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는 제 몸이 안 나오고 제 손만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어서 이렇게 자꾸 잡아 빼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. 그리고 그게 조금 이렇게 집중을 방해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소매 좀 그만 올리셨으면 좋겠다고, 그만 당기셨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웃기기도 하고, 그게 저는 습관이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건데, 누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이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, 뭐 의식을 하면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뭐 행동일 거예요, 아마도.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런 댓글이라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
다른 분들도 혹시 뭐 그런 거 외에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이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, 수상작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이라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책 제목도 작별로 검색을 하면 나올 거고, 그 수상작 외에도 수상 후보작으로 총 6개의 작품이 더 실려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 책을 그 인스타 이렇게 피드에서 보고 인친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고 우와 한강 작가님이랑 또 김혜진 작가님이랑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이 한 권에 있다고? 이거는 꼭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서야 읽게 됐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수상작인 한강 작가님의 작품인 그 작별은 설정이 조금 특이해요. 주인공인 한 여성이 벤치에서 잠깐 졸다가 일어났는데 스스로 눈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그게 첫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겨울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잠깐 졸다가 깼는데 이렇게 몸에 눈이 쌓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사람으로 변해 있는 그런 살짝 SF적인 그런 설정인데요. 이런 설정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그 본인이 갑충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책에서는 벌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껍질이 딱딱하고 다리가 많고 더듬이가 있는 그런 갑충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소설이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아마도 그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모티브를 따서 이 작별이라는 글을 쓰지 않으셨나 싶고요. 그렇게 이유는 모르지만 눈사람으로 변한 그녀한테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. 즉 엄마인데요.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나? 살아있는 건가? 일하는 로봇이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책 속의 주인공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녀 자신보다 오히려 창밖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더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아마도 그런 장면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과연 사람인가? 살아있는 건가? 살아가고 있는 건가?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글을 쓰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. 근데 왜 하필 눈사람으로 변한 걸까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었는데 우선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갑충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. 벌레이긴 해도 그래도 유기물인데 눈사람은 뭐 살아있지도 않고 무기물인데다가 또 눈이 녹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멸되는 그래서 그런 소멸의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눈사람으로 설정한 걸까?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다가 그 눈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콕 들어오더라고요. 눈사람은 눈사람? 눈사람. 눈사람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주인공의 존재가 마치 사람이지만 또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눈사람으로 변신을 시킨 걸까?
그래서 그 이름에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.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원래 소설은 이렇게 나만의 해석을 덧붙이는 재미로 읽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읽어보시고 왜 눈사람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상작은 아니지만 저한테 사실은 수상작보다 좀 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. 바로 정희연 작가님의 언니라는 작품입니다. 사실 저는 그 정희연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. 그래서 기대 없이 읽었는데, 그러니까 우선 문장들이 너무 제 취향이었고, 그리고 유일하게, 다른 작품들도 재밌게 읽었지만, 유일하게 책을 딱 덮고, 잠시 좀, 마음이 좀, 뭐랄까, 마음이 좀 무거워서, 그 다음 소설 읽는 데까지 잠시 좀 시간이 필요했던, 좀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던,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싶었던, 네, 그런 작품이었어요. 그 언니라는 그 소설의 큰 뼈대는 인회라는 언니가 주인공이에요. 그래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렇게 조교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인데, 방학 동안 그 교수의 부탁을 받고 중국어로 번역된 책을 이렇게 검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그 번역이 그냥 구글을 돌려서 대충 써놓은 것처럼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이내 언니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해요, 방학 동안.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. 근데 나중에 그 번역서가 나왔을 때는 그 번역서에 교수의 이름과 그 교수의 아내인 다른 학교 교수, 이렇게 두 명의 이름만 실리게 된 거죠. 근데 사실 읽으면서, 너무 예상이 되는데, 그 이내 언니가 번역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.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건너서 들어보기도 했어서 좀 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기도 해요. 좀 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이내 언니가 그 자대생 출신이 아니라,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타대생 출신인데, 게다가 그 전문대생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전문대를 나와서 석사를 지원을 한 그런 케이스였는데, 그래서 더 교수한테 무시를 받고, 또 이내 언니 말에 따르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한강님의 작별이랑도 좀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눈사람과 살아있고 같이 대학에서 생활을 하지만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런 이내 언니. 그래서 그 이내 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고, 개인적으로. 그 번역을 할 때,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?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?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, 또 그 번역 일 말고도 이내 언니의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겹쳐서 그 힘없는 이내 언니를 얼마나 짓누르는지가 느껴져서,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무거웠던, 네, 그런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정리연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도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. 전반적으로 그 책에 실린 그 작품들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요.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. 날도 춥고 막 해도 금방 져서 어둡고 이런 날씨에 이렇게 집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